세상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호랑이, 늑대와 여우를 구별하고 양과 토끼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경험과 상처, 욕망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개개인은 마치 복잡한 지문처럼 저마다 다른 심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전략에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소한 모욕에도 평생을 두고 이를 갈며 복수를 꿈꾸고, 또 어떤 이들은 상냥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고 엉뚱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통찰은 권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생존의 법칙이자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실로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인간 군상을 만나게 됩니다. 솟구치는 자존심으로 무장한 이들, 불안정한 감정의 기복 속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일삼는 이들, 깊은 불신을 품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이들, 한번 새겨진 원하는 좀처럼 잊지 않는 끈질긴 이들, 그리고 평범하고 무식해 보이는 가면 뒤에 놀라운 통찰이나 지독한 고집을 숨긴 이들까지, 이러한 사람들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야말로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큰 무리 없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며 불필요한 마찰과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를 아는 능력은 단순히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의 강점과 약점,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의도를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장님과 다름없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화를 돋워 치명적인 적을 만들 수도 있고, 시도 안 먹힐 사람에게 귀한 시간과 힘을 쏟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은 상대를 아첨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에 나서기 전에 먼저 상대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상대를 대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비참해질 것입니다. 로버트 그린은 그의 저서 권력의 법칙에서 사람들을 알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성격, 감정, 생각, 습관 등을 파악하는 것이 권력 획득과 유지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것은 그를 굴복시킬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의 강점을 아는 것은 당신을 파멸에서 구할 지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를 파악할 때 절대 본능이나 직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본능은 종종 우리의 희망이나 편견에 오염되어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사자와 이리를 구별하듯 각각의 존재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의 과거 행동, 반복되는 패턴, 그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캐고 연구하십시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 과정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결국에는 당신에게 막대한 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했듯이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은 법입니다. 당신의 지인들에게 은밀히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작은 소문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퍼즐 조각처럼 모아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절대 겉모습을 믿지 마십시오. 이는 인간 본성을 읽는 데 있어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하는 함정입니다. 뱀과 같은 독을 품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순진한 양처럼 혹은 충직한 개처럼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사람도 속으로는 겁쟁이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소심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의 끈기와 강단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는 말은 절대 곧이곧대로 믿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과장된 겸손이나 불필요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그 이면에 숨겨진 결핍이나 불안감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통치자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고대부터 인간은 복잡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동물적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를 단순화하고 명확히 분류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당신 또한 이러한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호랑이 타입. 호랑이는 강한 권력욕과 지배욕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가차없이 응징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도전보다는 간접적인 설득이나 보상을 통해 다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들의 약점을 은밀히 파고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치라고 가르칩니다. 호랑이형 인간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늑대 타입. 늑대는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뛰어난 조직력과 협력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적인 힘을 활용하며 때로는 잔인하고 무자비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늑대형 인간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무리 내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를 장악하거나 그들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늑대는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무리 지으면 가장 강력한 사냥꾼이 됩니다. 여우 타입. 여우는 교활하고 영리하며 상황 판단이 빠르고 기회주의적입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술수와 기만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간신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우형 인간은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뒤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을
이익을 계산하고 배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나 약속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숨겨진 의도를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절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말고 항상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양 타입, 양은 온순하고 순종적이며 쉽게 통제되고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로 갈등을 싫어하고 안정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의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포식자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들의 나약함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양은 지도자를 잃으면 길을 잃는 존재이므로 그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당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토끼 타입, 토끼는 겁이 많고 예민하며 작은 위협에도 쉽게 도망치려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변화나 위험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안정적인 상황을 선호합니다. 토끼형 인간은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들을 설득할 때는 안전과 보상을 강조해야 합니다. 위협이나 강압적인 태도는 오히려 그들을 도망치게 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확신과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이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양처럼 순종적이던 이가 내일은 늑대처럼 돌변할 수도 있고 겉으로는 여우처럼 교활해 보이던 이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외의 의리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항상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을 읽어내는 민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여정은 외로운 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때로는 그들을 이용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부패하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도구로만 여기기 시작하고 그들의 본성을 경멸하게 된다면 결국 당신 또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의 본성을 꿰뚫는다면 때로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가장 현명하고 고귀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을 권력 쟁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의 질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진정한 동반자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능력 또한 권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의 곁에 양처럼 순진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십시오. 늑대처럼 강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굳건한 동맹을 맺으십시오. 여우처럼 영리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지혜를 빌리되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결국 사람을 아는 능력은 당신의 권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인간 본성의 미로를 탐험하며 그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친구와 적을 식별하며 당신의 길을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능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비참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인간 본성의 이해, 권력과 관계의 지혜인데요. 이게 사람 파악하는 능력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사람들을 호랑이, 늑대, 여우 이런 동물 유형에 비유하면서 본성을 꿰뚫어 보라 이렇게 조언하는데 이게 진짜 관계의 지혜일지 아니면 좀 위험한 단순화일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는 그러니까 단순한 성격 분류, 이걸 넘어서 상대방의 그 숨겨진 욕망이나 의도까지 파악하는 통찰력,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 통찰력? 네, 이게 권력을 얻고 또 유지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나 위험을 피하는 생존 기술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살면서 잘못 판단해서 적을 만들거나 아니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 이런 거 피하려면 사람 보는 눈이 진짜 필요하긴 하죠.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는 걸까요? 우선 그 로버트 그린의 책 있잖아요. 권력의 법칙. 그걸 인용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아, 네네. 상대를 모르면 마치 눈 가리고 위험한 길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심지어는 막 상대를 모욕하면서도 자기는 칭찬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죠.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직감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여기에 기반해서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이라든가 주변 관계, 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같은 거. 이런 걸 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런 거죠. 뭐랄까,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지피지기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거랑 좀 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단순히 저 사람 느낌이 좀 별론데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로 판단해라.
그렇죠. 상대의 약점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방패가 될 수도 있고 강점을 이해하는 건 현명한 전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경고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마키아벨리도 군조론에서 겉모습 말고 본질을 보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겉으로는 뭐 순한 양처럼 보여도 속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자료에서는 이걸 그럼 어떻게 더 깊이 파악하라고 하나요?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동물 유형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사람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뭐랄까 하나의 틀로 제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되게 강한 권력욕을 가진 호랑이 타입. 호랑이, 네. 이런 사람한테는 정면으로 막 도전하기보다는 좀 우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리지어서 힘을 발휘하는 늑대 타입. 이런 경우는 그 집단의 역학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아, 늑대는 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교활하고 기회를 노리는 여우 타입은 말보다는 그 행동의 숨은 의도, 이걸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요. 그럼 뭐 수능적인 양 타입은 든든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좀 이끌어줘야 하고, 겁 많고 예민한 토끼 타입은 막 위협하기보다는 안정감을 주면서 설득해야 한다. 뭐 이런 거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런 틀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근데요, 사람을 이렇게 딱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게 글쎄요, 너무 단순화하는 건 아닐까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 자료에서도 그 점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이 유형들은 절대적인 분류가 아니다. 인간의 그 복잡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한 사람 안에도 여러 동물의 특성이 막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완전 여우 같아. 이랬는데 다음날 완전 토끼 같을 수도 있고. 맞아요. 오늘 양처럼 보였던 사람이 내일은 뭐 늑대처럼 돌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유연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되 그 틀에 가두지는 마라. 바로 그거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 모든 능력이 단순히 뭐 권력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조종하는 데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결국 자신도 인간성을 잃고 똑같이 약간 도구처럼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죠. 무섭네요. 손자병법의 지혜처럼 진정한 승리는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본성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